이번에는 25번이고요. 다이아몬드 분석을 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두 개의 메서드가 아니라 한 개의 메소드를 통해 변화되는 값을 로컬 밸리어블을 처리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필요한 것은 이프문에 대한 이프문과 그 다음에 사막연산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막연산자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상 말하죠. 얘네는 호환이냐? 호환이지? 어이구 되게 어색하다. 호환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틀려요. 아예 사용 빈도라든지 사용 용법이 아예 틀립니다. 만약 책에서 이프문을 가지고 뭐 사막연산자를 처리했다, 사막연산자를 이프문으로 만들었다, 그거는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 옷을 여러분들이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을 수는 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시간을 가지고 얘를 먼저 분석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거를 계산하는 애와 밑에 거를 계산하는 애를 따로 계산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첫 번째, 내가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반복에 대한 값을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반복과 값이라는 것들을 좀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아예 값 쪽으로 넘어와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처리되는 값은 이렇게 됩니다. 층수는 0, 그 다음에 1, 2, 3, 4, 5, 6입니다. 됐죠? 이게 처리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3, 2, 1, 0, 1, 2, 3이 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뭔가 반복이 나오시는 거 보이세요? 자, 2, 3은 어디서 추출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중간값보다 이상이냐 이하이냐 피라미드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린 팽이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얘 같은 건 팽이 모양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상값은 어떻게 추출된 거냐면요, 얘를 가지고 추출이 된 겁니다. 자, 얘요, 요 값이요. 됐죠? 자, 그러면 입력받은 지금 스테이지 값은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입력받은 스테이지 값은 스테이지 값은 지금 뭘로 돼 있냐면 7로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값은 미드, 중간값, 미들이라고 해서 중간값으로 만들게 되고, 얘는 스테이지에 나누기 2를 하면 목만 나오죠. 그럼 얘가 3으로 추출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미드 값을 처리하는 애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오는 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음수죠. 맞죠? 얘도 음수죠? 얘도 음수죠? 얘는 0 맞고요. 그 다음 얘는 1, 2,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값들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1, 3, 5, 7, 5, 3, 1.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지금은 물음표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분석해주세요. 이 로직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요걸 할 겁니다. 여기다가 변수값 j2라는 애를 두고 0이라고 초기화 시켜놓고 사용하도록 하죠. 됐죠? 그럼 0일 때, 얘가 0일 때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처리가 되겠죠.
그럼 0이 어떻게 되면 돼요? 이렇게 빠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초기값 J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요거 뒤에다가. 자, 어떻게 돼요? 0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돼요? 1 2 3 2 3 1이 되면 되겠죠. 아, 뭐야 3 2 1 1 1 1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지금과 같이 중간에 값을 처리해주는 스위치 변수, 얘를 가지고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익숙해지면 층수를 가지고 미드 값을 처리하는 얘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요게 1단계고 요게 2단계입니다. 아시겠죠? 단계별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값하고 다른 것들은 가르쳐 드렸으니 한번 얘를 만들어 보시죠. 요구하기 전에 번호를 2개를 더 매겨서 3학년 산자와 이프문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학년 산자와 이프문은 가장 쉬운 문법이고요. 아마 무슨 언어를 하더라도 맨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26번이고요. 네, 3학년 산자. 그 다음에 이프문.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것부터 하도록 하죠. 이프문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는 단어가 있다면 다 요거 되겠죠. 만약에 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프문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프문은 3가지의 문법이 있어요. 기본 신텍스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 신텍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if 사용하시고 여기에다가 조건절이라고 하죠. 조건절은 true, false로 나오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크냐, 작냐, 뭐 같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건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기본 애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얘 말고요, else문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참일 때만 동작이 됩니다. 참일 때만. 요거는 조건이 맞을 경우만 사용할 수, 연산이 실행될 때,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습니다. 조건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조건절이고, 요렇게 하고 여기에 else 라고 하는 예하고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연산 A와 연산 B라고 하죠. 자, 얘는 뭐냐면요, 조건이 맞는다면, true라면, 조건이 true라면 A 연산, 그 다음에 false라면 B 연산을 실행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건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건절에 여기다가 A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lse, if 한 다음에 또 조건절을 사용할 수가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B 하고, 그 다음에 else 쓰는 게 일반적이죠. 요렇게. C.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절 1이라고 합시다. 1 2 조건절 1이 만족한다면, true라면 A를 실행하고 끝. 그 다음에 조건절이 1이 왜 이래? 1이 false라면 조건절 2를 판단, true라면 B를 실행 끝. 만약에 조건절이 false라면 조건절 다시 2로 넘어가고요. 판단해서
폴스라면 C를 실행 끝. 이렇게 되는 애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상위 조건절이 세부적이라면 하위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됐죠? 3, 4, 5, 6, 7, 8, 9, 10을 세 분류로 구분하시오. 요게 문제입니다. 됐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해결해 보도록 하죠. 아주 쉬워요, 이 부분은. 자, 요게 연산은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은 조건이 있을 때 처리하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조건물은 불린이 나오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냥 신텍스만 하고 하도록 하죠. 필기 다 못했어요? 차요? 네, 필기. 필기 저 있어요. 이거 올려드리면 돼요. 필기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 해드릴 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다가 제가 안 적은 거나 말하는 부분에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뭐 필기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합치시면 되니까 이건 다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도록 하죠.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좋습니다. 조금 느려요. 예. 자, 2020 00129. 자, 언더바 한 다음에 일단은 if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예, com.min.edu.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메인에다 그냥 만들게요. 신텍스 연습할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사실. if 언더바 신텍스 메인 체크. 뭐 스위치 케이스문도 있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요거 한 다음에, 지금 연습하시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필요 없어가지고 요거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스위치 케이스문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의 1차 미니 프로젝트 커피 자판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드릴 거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이 상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FBS라는 거를 만들 거거든요. 문서 작업을 한 다음에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피 자판기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라고 해서 기능 정의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개발에 대한 메서드나 클래스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이 착수하시면 됩니다.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3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기능은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는 1번 if분을 할게요. 기본적인 거죠. 자, 할게요. 자, 인트는 여기다가 스캐너와 까침에 받아서 처리할까요, 그냥?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그 다음에 뉴가 아니죠. 프로퍼티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겠다, 느려서.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자, add external jars. 자, 좋고요. 아유, 뭐냐, 뭐 잘못 눌렀다. add external jars. add variable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이클립스에다 변수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는 회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한 10,000개 중에 하나?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까쯤에 있었던 input file 자르. 자, 여기 하신 다음에 아까쯤에 스캐너 올린 거 좀 갖고 와 봅시다. 자, 아까쯤에 input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input value 하신 다음에 점 키보드. 자, 이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담을게요. int in이라고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if문을 사용해서 만약에 잘 보세요. 홀짝을 구분하는 애를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짝수라면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 거고요. 됐죠? 입력받은 애를.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인이 나머지니까 모듈러스 2를 통해서 그럼 짝수란 얘기죠? 얘가 0이라면 나머지가 없으면 뭐예요? 짝수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시소를 딱 찍어서 여기다가 컨캐트네이션 만들죠. 인, 은이 여기가 아니잖아. 인 플러스 는 짝수로 판단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숫자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1, 2 이렇게 하시면 짝수. 됐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else 조건이 붙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if문을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요거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 뭐 그런 거 배우시면 좀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홀수를 딱 집어넣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죠. 짝수일 조건만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예, 그냥 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라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에 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n 값의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여라. 이유는 숫자는 뭐예요? 짝수랑 홀수밖에 없죠? 뭐 0은 제외하고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방금 전거랑 똑같습니다. 짝수든 뭘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홀수를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입력받은 인이 모듈러스, 자, 홀수라고 했으니까 2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이라면 뭐예요? 홀수죠.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모든 숫자를 곱해서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하면 홀수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똑같이 모든 수를 2를 나눠서 1로 떨어지면 뭐예요? 다 홀수란 얘기했죠. 자, 여기다가 시소 하신 다음에 자, in 그 다음에 컨캐트네이션 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else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else 조건이 필요가 없겠죠. els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뭐예요? 1이 아니라면 다 0으로 떨어지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소 하신 다음에 이는 아니 왜 자꾸만 이렇게 쓰죠? 이는 짝수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입력받은 어떠한 수라도 홀짝을 구분할 수 있는 애를 만들었네요. 자, 한번 돌려보시고 아무 숫자나 넣어보세요. 막 쓰고 와 쓰고 엔터. 어이구 미안해요. 너무 크게 넣었어. 자, 다시 돌리시고 미스매치를 넣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 아 짝수이네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리고 홀수를 집어넣으면 홀수네요. 됐죠? 그럼 판단의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침의 문제였습니다. 잘 보세요. 판단의 조건을 위에서 상세로 만들면 밑에서 만들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보세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2의 배수는 4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죠. 4의 배수는 2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하실 때 조건절이 4가 위로 그 다음에 2를 넣으셔야 된다. 근데 어차피 다 걸리겠죠. 됐죠? 그럼 뭐 2 하나 걸리고 6 안 걸릴 거고 막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쓰시면 어떻게 돼요? 2에 먼저 다 걸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판단문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만 좀 판단하세요. 자 3번입니다. 요거 주석 처리하고 3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예시까지만 하시면 이 품문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여러 개의 조건을 사용하여 선택된 범위의 값을 가져옴. 자, 요 얘기입니다. 절대 사망연산자와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서로 치환도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예 문법 자체가 틀려요.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if 만약에 지금 조건은 요거였어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구분하여 출력하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범위는 1부터 17까지
됐죠? 자, 그러면 4의 배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죠. 2의 배수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물론 말은 안 맞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에요 범위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애는 뭐예요? 얘가 범위이자 값이죠. 자, 범위는 1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1부터 하고요. 17까지니까 얘는 길이니까 18까지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됐죠? 이유는 뭐예요? 인덱스로 사용될 애가 아니고 값으로 사용될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i가 모듈러스 해서 처음에는 2를 넣어볼게요. 2로 떨어진다면 는는 0이라면 뭐예요? 얘는 시소를 딱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else, if 사용하시고 조건들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i 모듈러스 4가 0이라면 뭐예요? 4의 배수입니다 라고 찍어주도록 하죠.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다 홀수죠? else 아닌 애들은 홀수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입력 받는 애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그냥 안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고 값 아무거나 넣으시고 얘는 필요 없어요. 안 쓰는 변수니까. 자, 그럼 뭐예요? 보이세요? 아, i 값을 안 찍었군요. 미안해요. 하여튼 지금 결과를 보시면 뭐예요? 홀수 아니면 짝수밖에 안 나오죠. 홀수 아니면 2의 배수. 맞죠? 왜냐면 조건이 위에 있는 게 상세 조건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쓰지 않는 연산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바꿔줍니다. 4 2 그 다음에 i 값을 제가 안 넣었더라고요. 여기다가 i 플러스 한 개씩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한 다음에 여기다 떼댕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복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4로 2가 딱 왔어. 그럼 4로 나누면 뭐예요? 나머지가 2죠. 그럼 어디로 가요? 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의 배수입니다 라고 딱 찍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예요.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요? else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다중으로 조건들을 잡아낼 수 있을 때 사용하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는는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것보다는 사실은 범위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범위. 왜냐면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이런 애들은 스위치 케이스문도 범위 넣을 수 있는데요. 약간 시행 방법이 틀려요. 그건 스위치 케이스문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얘를 딱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됐죠? 홀수 2는 4의 배수. 반대로 적었구나 또. 그죠? 반대로 적었죠? 이거 반대로 적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돌릴게요. 반대로 이거를 안 바꿨네. 자, 다시요. 제가 거꾸로 적어갖고. 자, 됐죠? 자, 그럼 뭐예요? 1은 홀수, 2는 2의 배수, 3은 홀수, 4는 4의 배수, 5는 홀수, 6은 2의 배수, 7,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바깥에다가 블럭 바깥에다가 변수 설정해서 뭐 누적하는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얘네 뭉탱이로 만든다든지 이런 뭐예요? 누적 변수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와 그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것만 하나만 해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처음에 문제 요거요. 3, 4, 5, 6, 7, 8, 9를 세 분류로 구분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침의 연산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